방탄 말씀하셨으니까 재밌는 대목. 한국일보에 보면 일면에 이제 이종섭 대사 귀국 얘기가 있는 다음에 일면 기사가 4면으로 이렇게 막 넘어가거든요. 일면에 다 못 실은 거죠. 기사가 넘쳐가지고. 그렇죠. 일면에 다 못 실어서 4면에 조그맣게 실었는데 저 총선 뇌관 안고 귀국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4면으로 막 넘기면 4면 왼쪽 하단에 이제 조그맣게 있어요. 국방부 방산기업 방문, 업계는 통보받은 적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종섭 대사가 들어왔는데 25일 날 회의를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회의 끝나면 다시 호주로 가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총선 때까지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뭐 합니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국방부 대변인이 이 주요 방산기업 방문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일정을 통보받은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제한된 시간과 많은 참여 인원으로 심도 있는 협의가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이다 라면서 이 대사의 복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회의 일정의 디테일한 무슨 뭐 계획이나 이런 것도 아직도 잡혀지지도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업체도 통보받지 않은 회의를 하겠다고 좀 들어온 셈이 됐는데 중앙일보가 지금 그 재외공관장 회의에 관련해서 기사를 쓴 게 또 있어요. 중앙일보 6면을 보시면은요. 대사 부임 11일 만에 귀국, 이종섭 구하기 회의, 급조 논란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외공관장 회의라는 게 이종섭 대사 귀국한다고 그것도 대통령실이 아니라 외교부도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장 회의 할 겁니다. 방산회의가 목적입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급조한 거다. 이걸 지적을 어제서부터 신문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 말고 또 추가로 나온 얘기가 이 기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외교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최근까지 험지 근무 제외 공관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던 의료 목적 귀국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출장비 고갈 문제를 겪고 있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없는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재외공관장 다 들어와 이러면서 지금 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회의가 날짜만 공개됐지 개최 장소나 일정, 구체적인 의제는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외교부는 보통 장차관 주요 일정만 사전 공지하는데 이번 회의는 이례적으로 개최 닷새 전에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 대사가 곧 귀국할 것이다 라고 밝힌 지 30분 후에 이걸 또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날 이 대사는 회의 참석 후에 다음 주에는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준비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아까 밝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호주 2+2 회담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열릴 예정인데 개최상 관례상 개최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호주래요. 근데 호주에서 열릴 사람이 호주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그 회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사로서 주재국에서 한창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시기인데 그리고 이게 호주에 외교적으로 결례가 될 수 있다라는 하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어쨌든 들어오는데 회의가 갑자기 급하게 잡혀가지고 회의를 공개했는데 지금 들어왔는데 원래는 총선 직후에 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날짜도 지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2+2 회담 준비한다고 하는데 호주 대사는 호주에 없고 한국에 지금 머무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 애초부터 임명하지 말지.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문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앙일보마저도 사설을 씁니다. 제목이 이종섭 구하기 공관장 회의 급조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제목인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대사 귀국을 가장 먼저 발표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는 외교부도 국방부도 산업부도 아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다. 한 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이 대사가 곧 귀국할 것이라고 밝힌 지 30분이 지나 외교부는 부랴부랴 이를 확인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우리 공관장의 출입국을 알리는 스피커로 나선 경우가 그동안 있었을까? 외교가 국내 정치적 선거용으로 쓰이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세금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전 세계 재외공관장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가 다음 달 22일이다.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건 이종섭 구하기를 위한 급조된 회의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더구나 일부 공간에선 이번 회의가 열리는 걸 외교부 본부가 아닌 뉴스를 통해 알았다고 한다. 긴급할 필요도 없는데 사우디, 폴란드 등 5개 나라 대사까지 불러들인 것이면 그런 공적 인력 자원 낭비가 따로 없다. 다 세금 쓰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재밌는 거는 이걸로 사설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런 비정상이 처음이 아니란 것도 문제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반 사의로 인해 란 이유를 달며 독일 국빈 방문을 불과 나흘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해당 기간 대통령 주재의 전국 민생토론회 참석 요인 말고는 뚜렷한 재반 사유는 눈에 띄지 않았다. 외교를 국내 정치의 하위 변수로 취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내느냐. 더 이상 정치 때문에 외교가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사표를 내건 정부가 임명을 취소하건 명쾌하게 거취를 매듭지을 시점이 됐다. 이렇게 썼고 동아일보 사설 제목 이종섭 위에 공관장 회의 급조 무리수가 무리수를 낳는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논리로 비판을 하면서 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 누가 봐도 정치적 조치로 보일 수밖에 없는 무리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잘못 기운 첫 단추부터 살펴볼 때다. 결국 이제 임명 철회를 하든 사퇴를 하든 하라는 거죠. 다른 신문들도 사설 다 썼어요. 한겨레 제목 이종섭 기공령 회의급조 나라망신 세금 낭비. 경향신문 현실화한 피의자 대사 리스크. 외교에도 부담 주는 이종섭. 한국일보 공수처 이종섭 수사 외풍에 떠밀리면 안 된다. 이 사설들 내용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조선일보만 사설도 안 쓰고 기사도 안 쓴다. 권력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국가 운영해도 됩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 왜 그런지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참모들도. 이틀 연속 조선일보가 그저께 쓴 사설, 중앙일보가 어저께 쓴 사설에 의하면 참모들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돼 있다고 써 있습니다. 참모들도 모르는 걸 여기 앉아갖고 평론가 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 자기 돈 같으면 저렇게 쓸까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상황인데 저렇게 돈 펑펑 써가면서 이유도 목적도 없이 불러놓고. 근데 이유와 목적은 또 있는 거죠. 어떤 이유와 목적이냐. 이종섭 대사를 방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방탄이라는 거는 여당이 선거에서 윤석열 리스크 때문에 뭔가 앞서 이제 판세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종섭 대사를 근본적으로 뭔가 사퇴를 시키거나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거나 대통령이 뭔가 이 양심 선언을 하거나 뭔가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이종섭이라는 사람은 국내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도피한 게 아니다라고 우기기만 하면 된다. 총선 때까지만. 이것만을 위한 오로지 이 난리를 치는 것이다.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수삭할 것이 대통령을 향한다는 사실, 그리고 총선에서 이번에 지면 지금 탄핵 얘기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막 빚어지면서 어떤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경로했다. 경로. 그놈의 대통령은 맨날 화만 내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로 끝에 이제는 뒤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신문들이 보수 신문에서도 사설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그거예요. 최대 리스크는 지금 총선의 최대 리스크는 한동훈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리스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뒤끝 장렬이다. 이걸 지금 그 다음부터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해요. 한겨레 신문 오면 보여주세요. 딱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거예요. 용산발 악재 또 터질라. 국힘 총선 최대 리스크가 된 윤 대통령. 그러니까 뭐가 또 나올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일단 지금 황상무 수석 문제도 개운치 않게 정리가 됐잖아요. 해임해버리면 사실 깔끔하고 말할 수 있는 명분도 있었을 텐데 경질해버리면은 그러면 윤 대통령 면도 서고 뭔가 총선 악재도 없애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어정쩡하게 그냥 자진사퇴, 그것도 달랑 몇 줄밖에 안 되는 입장 내는 걸로 그냥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찜찜한 상황인데 이종섭 대사 관련되는 문제 처리하는 거 보면 이거는 그냥 이것도 역시 경질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냥 대사 그만둬 이러면 그냥 그냥 깔끔하게 끝나고 총선 그냥 모드로 들어가 버릴 텐데 계속 뭔가가 질질질 남아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뒤끝 장렬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이철규 공관위원,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국민의 미래 비대위원들 선정한 거 번호 순번들이 잘못되고 했다고 정면으로 치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철규 의원 뒤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사람을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만 한동훈 지도부는 저거는 이철규 의원 개인이 꽂으려는 사람들이 비례대표 순번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또 이 보수 언론이라든가 보수 진영에 속한 분들은 그게 대통령이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정말 저 지도부 설명대로 본인이 꽂으려는 사람들이 반영이 안 돼서 저러는 것일 수도 있어. 해석이 분분하지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대통령이 뒤에 있다는 게 확실시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일 넣기를 바랬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로 꼽혔던 거. 그 이철규 의원도 인정했던 게 주기한 광주시당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 오래 했고 20년 동안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국 비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호남 인사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 스스로가 사퇴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문제는 정리됐나 보다.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아마 용산에서 서운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이 민생 특보로 임명을 이심전직인 해버렸죠. 주기한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동아일보가 사면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일단 전해드릴게요. 네, 저 아래에 있죠. 주기한 비례 최종 배제 하루 만에 윤 민생특보 신설에 임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맥락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이 그렇게 반발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 직보 라인으로 발탁이 됐다. 이 주기한 특보가.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한 위원장을 향한 대통령의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임명하자마자 또 윤석열 대통령 불러가지고 임명장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도 찍었겠죠. 좋은 사진 찍었을 겁니다. 대통령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민생과제 발굴 및 민생토론의 후속 조치 점검 등을 위한 인선으로 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특보는 비상근의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활동비, 사무실 등이 지원된다. 대통령의 신뢰 강도에 따라선 비정기적인 독대 보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한 특보가 얼마나 대통령하고 가까운 인사인가 요거를 부연을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 특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2003년부터 2년 동안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수사관과 검사로 인연을 맺었다. 주 특보는 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와 윤 당선인의 관계는 20년간 끊어진 적이 없다. 단순히 술 한잔하는 관계가 아니라 속내를 다 털어놓는 관계다. 술 한잔하는 관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됐던 시절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던 사이로 알려졌다. 또 주특보는 1960년생으로 윤 대통령과 동갑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생특보에 임명한 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리수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민생특보는 이날 신설된 거예요. 없는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인 설관 논란도 불거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특보 자리라는 거는 과거에 청와대 시절부터도 원래는 특보라는 게 공식 직제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막 만드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측근들 챙겨주는 자리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도 특보라는 건 무조건 이 위인 설관 아니냐라는 게 항상 있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주기한 특보의 아들 주모 씨도 대통령 비서실대 부속실에서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어요. 작년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집권 초기 지지율 하락에 단초가 된 야권의 사적 채용 프레임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뻔히 사실은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생특보 임명했느냐.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향한 메시지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두 가지로 봐야 되겠는데 하나는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는 상황. 맞아요. 두 번째 한동훈 봐라. 내가 이 사람 얼마나 챙겼는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